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40살 여성이에요. 제 남편은 가정적인 데다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좀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처음 연애를 할 때는 그 우유부단함을 신중한 걸로 착각했어요. 따지고 보면 신중함과 우유부단함은 한 끗 차이니까요. 그래서 구분이 쉽지 않았죠. 저는 남편과 달리 성격도 급하고 돌직구 타입이에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런 성격을 가진 딸이 결혼은 할 수 있을까, 혹여 결혼을 한데도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지금의 남편을 집에 데리고 오자 저희 부모님은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셨어요. 남편이 저와 정반대의 성향이었거든요. 원래 부부는 서로 반대되는 성격끼리 하는 게 좋아. 서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고 모난 부분도 다듬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이러시면서 저희 친정엄마는 제 결혼을 민망할 정도로 환영하셨어요.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말은 좀 세게 해도 마음은 안 그래. 우리 은영이 잘 부탁하네. 저희 집에서 제 결혼을 얼씨구나 하며 등 떠밀어 보내는 분위기여서 남편 보기 민망했지만 다행히 심성착한 남편이 염려 마시라며 자기가 잘하겠다고 얘기해 주어서 기분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왜 흔히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유한 제 남편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시아버지를 보고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거든요. 술상 가져와. 너도 가서 거들어라. 시아버지는 아직 며느리도 아니던 제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소리치셨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 받는 대접에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아직 이 사람은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아직 손님? 그럼 결혼하면 더 이상 손님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야? 기분이 상한 저는 남편을 쏘아봤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이봐, 아직 멀었냐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술상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남편은 얼른 일어나 시어머니한테서 술상을 받아 시아버지 앞에 놓았죠.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너는 술 좀 하니? 난 고리타분하게 술 싫어하는 며느리는 싫다. 글쎄 이러시지 뭐예요. 장인이 예비사위 술버릇 보려고 술 먹인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시아버지가 술 싫어하는 며느리 싫다며 술 먹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순순히 물러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마신다고 호기롭게 말했어요. 그래? 네가 잘 마셔봤자지. 내 앞에서는 세 발의 피지? 시아버지는 제 말이 가소롭다는 듯 당신 잔에 술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놓인 잔에도 술을 따라주셨죠. 저는 승부욕이 발동해서 아버님이 주시는 술을 모두 원샷으로 넘겼어요. 제 옆에 있던 남편은 걱정이 되는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오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그 결과 상 옆에는 빈 소주병이 10병도 넘게 놓이게 됐어요.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시아버지와 저는 서로 해롱거렸죠. 그러자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여보, 이제 그만 마셔요. 이제 냉장고에 술도 없다고요. 사오면 되지. 여자가 무슨 말이 많아. 당장 가서 소주 하나 더 사와.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 간 수치도 높은데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남편까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네가 지금 애비 말에 토를 다는 거냐? 너 지금 나 늙었다고 무시해? 시아버지는 감정이 격해지셔서는 그대로 술상을 들어 엎으셨어요.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씩씩거리는 시아버지 뒤에서 그걸 수습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니 내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죠. 이 집에서 도망쳐야겠다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편과 만나 진지하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이유는 당연히 시아버지 때문이었죠. 자기야, 나 자기 아니면 안 돼.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면 차라리 내가 아버지랑 연을 끊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남편은 울면서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자기 부모와 연을 끊으면서까지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울먹이는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시아버지가 문제지 남편한테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저희 모난 성격도 다 받아주고 이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고 말해주는 사람인걸요. 저 역시도 이런 남자와 헤어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 뜻에 따라 못 이기는 척 그냥 넘어가 주었어요. 남편의 저렴 맹세를 믿었던 건 아니에요. 마음 약한 남편이 어떻게 자기 부모와 연을 끊고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믿기로 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믿는 구석도 있었어요.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마. 여자라고 무시하면 네가 먼저 선박 날려. 언제든 값은 물어줄 테니까. 제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 저는 남편에게 어떤 상황이 돼도 무조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희는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죠. 저는 미리 부모님께 딸 가진 부모라고 절대로 기죽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제 말에 콧방귀를 뀌셨죠. 아직 저희 시아버지를 보지 못했기에 제 말이 괜히 폼 잡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대면하시고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게 되셨죠.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종업원에게 버럭 소리부터 치셨거든요. 어이, 거기 소주부터 한 병 가져와. 그 모습에 기도 안 차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빠는 술을 안 드세요. 엄마 말로는 사실 술을 잘 마시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안 믿었는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엄마와 다르게 저는 소주 3병을 마셔도 거뜬한 걸로 봐서 엄마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피는 못 속이는 거니까요. 이렇게 가족이 되는 것도 인연인데 일단 한잔 합시다. 시아버지는 호기롭게 술을 권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안 먹어요. 대신 제가 한 잔 따라 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정중하게 술을 거절하셨어요. 그래요? 그 집 딸은 말술이던데. 그럼 안 싸더니 잘 드시나? 아니요. 저는 잘 못 마십니다. 어허, 재미없어서 어떡하나? 안 되겠다. 아가, 네가 니네 집 대표해서 마셔라. 거침없이 들어온 시아버지의 한방에 저희 부모님은 잔뜩 얼어버리셨어요. 그러게 제가 먼저 기죽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건만 귓등으로 흘리신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아버님 앞에 소주잔을 엎어놓았죠. 오늘 말고 다음에 주세요. 오늘은 상견례 날이니까요. 좋은 날이니 먹자는 건데 너 지금 시애비 앞에서 술잔을 엎은 게냐? 아버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자 어머님이 나서서 시아버지를 말리셨어요. 여보, 사돈 계시잖아요. 그만해요. 그 모습에 아빠는 심기가 불편하신 듯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고 저희 엄마는 손으로 연신 부채질을 하셨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자 남편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나서서 수습을 했어요. 아버님, 나중에 제가 소주 한 박스 사갈게요. 오늘 못 마신 거 그때 다 마실 테니까 오늘은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셨고
다행히 위태롭던 분위기도 풀렸어요. 이 집 딸 정말 마음에 듭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애비라고 기대해라. 저는 기대는 개뿔이라고 생각했어요. 더불어 오늘 시아버지가 저희 부모님께 무례하게 군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이를 박박 갈았어요. 물론 시아버지는 모르셨겠지만요. 그날 저녁 저희 엄마는 결혼 반대를 외치며 시위라도 하듯 몸져 누우셨어요. 남편이 아무리 너한테 잘하면 뭐해. 시아버지 자리가 그따윈데 안 돼. 난 이 결혼 결사 반대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시아버지만 좀 그렇지. 다른 식구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게. 그 말에 엄마는 벌떡 일어나 앉으셨어요. 너 결혼이 장난이니? 살다가 아니면 이혼한다고? 아이고. 그만큼 자신 있다는 소리지. 기찬 씨는 자기 아버지랑 연도 끊겠대. 그런가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기찬 씨가 어떤 경우든 간에 내 편 들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결혼 전에 하는 약속은 아무 쓸모 없어. 너도 살아봐라. 그게 약속대로 되나. 엄마도 기찬 씨 좋아하잖아. 막말로 기찬 씨나 되니 나랑 결혼하지. 엄마는 제 말에 서운했는지 팽하니 등을 돌리고 누워버리셨어요. 그때였죠. 거실에 계시던 아빠가 한마디 하셨어요. 엄마가 너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런다. 그래도 아빠는 내 딸 믿는다. 너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말리는 결혼 하겠다고 하는 거겠지. 걱정 말고 둘이 상의해서 결혼 준비해.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동안 끊으셨던 술을 딱 한 잔 드셨어요. 속이 오죽하면 그러실지 알기에 정말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 같았거든요. 제가 무남 동녀 외동딸이다 보니 속상함은 제 짐작보다 훨씬 컸을 거예요. 부모님의 걱정과 달리 시아버지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신혼집 장만에 보태라며 턱하니 5천만 원을 내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돈 걱정 없이 시댁과 친정, 딱 중간에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나름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나자 처음엔 제가 술도 잘 먹고 시원시원해서 좋다고 하시던 시아버지는 제가 눈치도 안 보고 말도 돌려서 하는 법이 없자 슬슬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여자가 목소리가 크면 못 써. 할 말이 있어도 속으로 10번 이상 생각하고 말해라. 여자가 말이 많아도 못 써. 알겠냐? 참고로 여자는 지아비를 잘 섬겨야 해. 요즘 것들은 지 서방 이겨먹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데 그럼 못 쓴다. 너 네 서방 절대 기죽이지 마라. 내가 그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훈계까지 하셨죠. 10번 생각하고 말하는 건 그렇다 쳐도 지아비를 섬기라거나 남편을 기죽이면 못 쓴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시아버지의 훈계를 고스란히 당신께 돌려드리고 싶었죠. 시어머니한테 막말하시기 전에 꼭 10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부인 무시하고 겁없이 살다가는 황혼이혼 당할 거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어른이 묻는데 넌 왜 대답이 없냐? 아버님 말씀대로 10번 생각하느라고요.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고 말하라고요. 뭐? 제 대답에 시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죠. 덕분에 그날은 별 탈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기야, 힘들면 다음부터 우리 집은 나 혼자 갈게.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함부로 하시는 걸 보니 예전 일이 떠올랐나 봐요. 저는 괜찮으니 당신이 나랑 한 약속만 지켜주면 된다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꿈에 그리던 과장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과 친정에 승진 소식을 알렸죠. 엄마는 장하다며
퇴근하고 저녁 먹으러 친정으로 건너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우를 구워주겠다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퇴근하고 바로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부산에 살고 계시는 시할머니 생신이지 뭐예요. 생신을 음력으로 챙기시는 데다 바빠서 사실 깜빡 잊고 있었는데 퇴근 무렵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오늘 시할머니 올라오셨다. 집에서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하니까 퇴근할 때 케이크 좀 사오렴. 다른 건 내가 다 준비할 테니 걱정 말고. 순간 그제야 결혼한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는 제가 승진을 해서 친정 식구들과 저녁을 먹기로 먼저 약속한 걸 말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말하지 못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퇴근 후 케이크를 사서 시댁으로 향했죠. 저보다 먼저 시댁에 도착한 남편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저는 남편이 중간에서 얼마나 불편할까 싶어 괜찮다고 말했죠.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았지만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던 시할머니는 시아버지와 또 다른 식으로 저를 당황하게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종손, 회사 다녀왔어? 결혼하고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다른 집 남자들은 결혼하면 오히려 살이 찐다던데 우리 종손은 마누라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사나? 몸이 왜 이래? 피죽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사는 사람처럼. 시할머니는 저를 쳐다보시며 말했어요. 아니, 정확히 저를 째려보신 거였죠. 제가 당황해하자 시어머니가 나섰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살찔까봐 관리해요. 옛날이야 살찌면 복스럽다고 했지만 요즘은 살찌면 미련하다고 욕해요. 그러시며 연신 저에게 주방으로 가라고 바쁘게 손짓을 하셨어요. 저는 주방에 가서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상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죠. 상다리가 휘어진다는 건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불편해도 생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오늘만 참아라. 시어머니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시어머니를 보니 저는 감정이입이 심하게 돼서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대접을 받고도 다 참고 사셨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엔 다 이러고 살았어. 30년 넘게 살아서 이젠 이력이 났다. 그러니 지금껏 참고 산 네 시애미를 봐서라도 오늘은 너도 좀 참아줘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짠해서 울컥하더라고요. 30년 넘게 며느리로 살아온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신의 시어머니 앞에서 주눅이 들어 보였어요. 그간 세월이 만든 폐단이었죠. 실제로 저희 시할머니는 곧 90살이 다 되어 가시는데도 기력이 좋으셨고 더욱이 대놓고 시아버지와 저희 남편만 챙기시며 저와 시어머니를 마치 이 집 종처럼 서슴없이 부리셨어요.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 부탁도 있어서 저는 꾹 참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 제 인내심은 결국 끝을 보고 말았죠.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말술이에요. 자, 너도 와서 한 잔 받아라. 뭐? 감히 여자가 술을 마셔? 시할머니 당신도 여태 시아버지와 술을 드셔놓고는 제가 술을 잘 마신다는 말에 여자가 술을 먹냐며 발끈하셨어요. 또 다시 저를 째려보는 시할머니를 보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시아버님이 따라주신 술을 원샷으로 넘겼어요. 그러자 시아버님은 무척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시할머니는 역정을 내셨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감히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술을 다 처먹는 걸 보니? 처먹다니요. 그 말의 순간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어요. 할머님도 여잔데 지금 술 드시잖아요. 그리고 처먹는다는 표현은 심하시네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딸이거든요. 그리고 술은 제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것도 아니잖아요. 보셨다시피 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탓을 하시려거든 며느리한테 술을 먹인 아버님을 탓하셔야죠. 저 말하는 꼬라지 보게. 너는 시애미가 돼선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한 거냐. 시집 온 여자가 고분고분해야지
이 물건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물건이요? 저는 저보고 물건이라 하는 말에 순간 뚜껑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물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 원샷을 하고 컵을 상에 쾅 하고 내려놓았어요. 저 물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보고 물건이라고 하세요? 저 이런 소리 듣고 못 있겠어요. 당장 집에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또 밥상을 엎었어요. 그 바람에 그 많은 음식이 쏟아져 버렸고 접시는 깨지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죠.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제 팔을 끌어 잡았어요. 어디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굴어? 니네 집에선 어른한테 이따위를 하라고 가르치디? 네,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언제든 제 할 말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아버님이랑 시할머니도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상대한테 예의를 바라시려거든 두 분부터 예의 있게 행동하세요. 며느리가 이 집 종입니까? 아내가 아버님이 부리는 몸종이냐고요. 툭하면 사람 무시하고 당신 기분에 따라 힘들게 차린 밥상이나 뒤엎고 이게 지각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아버님은 아나무인처럼 사시면서 왜 저한테는 예의를 찾으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 모르세요? 두 분 앞으로 이러고 사시면 정말 천벌 받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제 할 말을 하고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도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혼자 남은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남편도 혼자서 두 양반을 감당해야 할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시댁에 가서 어머님 좀 지켜드리라고 했어요. 어찌됐든 소란 일으켜서 미안하다고요.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가면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는 격이라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승진 축하도 못 받고 괜히 이상한 소리만 듣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밤을 꼴딱 새고 아침 일찍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저에게 어머님은 오히려 미안해 하셨어요. 기찬이한테 승진했다는 얘기 들었다. 원래는 친정에 가려고 했다면서 좋은 날 그런 꼴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할머니는 아침 첫 차로 내려가신대. 신경 쓰지 말고 출근해라. 늦었지만 승진 축하한다. 나중에 내가 맛있는 거 해주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의 착한 마음씨는 우리 시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저는 그날 이후 시아버지한테 완전히 찍혔어요. 저는 상관없지만 중간에서 남편은 은근 스트레스를 받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3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차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죠. 승진 소식에 시댁 어른들도 기뻐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오랜만에 제게 전화하셔서 경사스러운 날이니 식구가 다 같이 외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네가 봐서 비싸고 좋은 데로 예약해라. 저는 당연히 남편 승진을 축하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다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산은 잘난 네가 해라. 밥값 정도야 충분히 제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생각의 문제잖아요. 어쩜 하나도 변한 게 없으신지.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 너는 니네 집에 네 남편 승진했다는 말 안 했냐? 당장 네 집에 전화해서 승진한 사위 좋은 거 사 먹이라고 해라. 승진 선물도 명품으로 해주라고 하고. 듣자 하니 가관도 아니었어요. 아버님은 저 승진 때 뭐 해주셨는데요? 맛있는 거 사주시기는커녕 속만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앞으로 니네 집 우리 집 구분하시려거든 그런 것도 확실하게 구분해주세요. 그리고요, 다시는 제 부모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안 참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을 축하하는 자리니 계산은 하고 왔어요. 그 후 저는 천하의 막대먹은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거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서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기가 차고 황당한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지 뭐예요. 평소 술을 너무 좋아하셨던 시아버지가 계속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셨는데 간경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연세도 있으셔서 그 길로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죠. 의사 선생님은 술 끊으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간 이식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 이 사실을 듣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걱정이 되었어요. 사람이 아프면 좀 변하잖아요. 다음날 시아버님은 제게 전화를 하셔서 당신이 그동안 저에게 함부로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몸이 아프니 마음까지 약해져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주말에 병원에 꼭 오라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남편과 그 주 토요일에 병원을 찾았어요. 아버님은 남편에게 음료수 좀 사오라며 밖으로 내보내시곤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가, 그동안 내가 참 미안했다. 내가 다 나오면 너한테 미안한 거 다 갚으며 삼아. 글쎄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이러시는데 순간 뭉클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잘한 거 없는걸요. 지금은 아무 생각 마시고 치료에만 신경 쓰세요. 그런데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치료에만 신경 쓸 테니 대신 네가 나한테 간이식 좀 해줘라.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순간 엄청난 공포감에 겁이 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저에게 간을 받고 싶으셔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신 거였죠. 저는 소름이 돋아서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때였어요. 병실 문 앞에 서 계시던 저희 아빠가 단단히 화가 난 얼굴로 들어오셨죠. 시아버님 병문안을 오셨다가 문 밖에서 시아버님이 저에게 간을 떼어달라는 말을 한 걸 모두 들으신 거죠. 아빠는 시아버지가 환자라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으셨어요. 다시 말해봐. 지금 피 같은 내 딸한테 뭘 달라고? 부모인 나도 그런 소리를 못하는데 감히 네 놈이 내 딸한테 간을 달래. 네 자식 간은 아까워서 안 되겠디? 그래서 남의 자식 간을 달라는 거야? 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아.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놀라서 저희 아빠를 뜯어 말렸어요. 아빠는 저희 남편을 보자 자네 아버지가 내 딸한테 간을 달라고 하는데 난 도저히 안 되겠네. 내 딸 몸에 있는 피 한 방울도 못 주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리고 당장 내 딸이랑 헤어져. 아빠는 그 길로 제 손을 잡고 병원을 나오셨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께 싹싹 비셨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시아버지의 사과와 앞으로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절대로 저를 그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불쾌한 감정은 둘째치고 정작 아무 잘못 없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용서를 비는 상황이 더 짜증났어요. 보름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동안 시아버지한테 사돈댁에 가서 빌라고 하셨지만 저희 시아버지가 누군가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답게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버텼고 결국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시작하신 거죠. 남편은 시어머니 뜻을 지지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사시라고요. 저 역시 남편과 생각이 같았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저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퇴근하고 친정집에 왔는데 시아버지가 와 계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저를 보자 덥석 손을 잡으시며 다짜고짜 그러셨어요. 네가 네 시애미 좀 말려라. 이 옆엔 내가 헛바람이 불었는지 이혼을 하잔다. 너도 알다시피 네 시애미가 능력이 있냐, 친정에 재력이 있냐. 나 아니면 밥도 굶고 살려편 내가 지 주제를 몰라요. 그러니 어쩌겠니? 며느리로서 네가 나서야 하지 않겠니? 네 시애미 늙음하게 이혼녀 꼬리표 달고 독거노인으로 살게 하면 안 되잖아.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아내한테 황혼 이혼 당할 처지인 주제 싹싹 빌고 용서를 빌지 못할 망정 며느리 앞에서 아내 뒷담 하나 늘어놓다니 완전 최악이었어요.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저희 어머님은 독거노인 될 걱정 없으십니다.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걱정은 아버님이 하셔야죠. 저랑 아버님 아들은 어머님 이혼에 쌍수 들고 환영이에요. 오히려 왜 진작 용기를 안 내셨을까 의아할 정도거든요. 그러니 작작하시고 돌아가세요. 제가 근거 드렸죠. 아버님 인생 그렇게 살다가는 황혼이혼 당하실 거라고. 다 자업자득이니까 댁에 돌아가셔서 반성이나 하세요. 저는 아버님을 저희 집에서 쫓아냈어요. 아버님은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대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죠. 그러다 결국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 손에 끌려가셨죠. 저는 이 일을 어머님께 전화해 알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뜻을 지지하는 의미로 변호사 비용을 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고 어머님 뜻에 따라 사시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도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을 하셨어요. 30년간 가사노동을 하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린 점이 인정돼서 위자료도 꽤 받으실 수 있었죠. 어머님은 그 돈으로 화훼 장식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꽃집을 차리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당연히 어머님 뜻을 지지했죠. 옆에서 아낌없이 지원해드릴 거예요. 남편도 오랜만에 활짝 웃는 엄마를 보자 이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돌이 빠져나간 것 같다며 좋아했어요. 아, 아버님은 결국 시할머니 댁으로 가셨어요. 독거노인으로 죽기는 싫다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 그런 것 같지만요. 늙음하게 그렇게 돌아온 자식과 알콩달콩 하시겠죠 뭐. 이제 남은 인생 어머님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